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런 것들이 엮여져서 솔루션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 되게 궁금해. 시작은 아뜰리에 사무소라고 하는 방식에서의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업의 본질, 소비자의 상황, 문제 해결, 최적의 컨셉. 안녕하세요. 공간 디자이너들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보고 대화를 나눠보는 디톡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한다. 나한테 절대 맡기지 마.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명의 디자이너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공유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고민들도 같이 성장을 위한 고민들을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 성장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느꼈을 때가 솔직히 나한테는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거든. 아마 기억할 거야. 4년 전, 5년 전에 시꺼멓게 당했었어. 다크서클 가득해가지고 다크서클 가득해서 뭔가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에 의심을 하게 된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 이제는 시대가, 세상이 아키모스피어의 진면목을 좀 바라봐주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도모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찰나, 그때 우리가 남산에서의 운동을 그때 시작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잘못된 건 없다,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강연이라던가 뭔가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어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 그 계기를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나한테 굉장히 유의미했었던 것 같아. 잘 정리해서 나를 표현하는 계기를 통해서 내가 잘못 걸어오지 않았구나, 이 순간의 나의 타이밍을 확인하고 나를 좀 더 이해하고 나의 방식대로 움직여보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 정우 씨는 어땠어? 그 강연을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주목성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뭔가 정리를 선명하게 안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의 방향이나 우리의 강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남들과 구분해서 정의 내리는 시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좀 선명해졌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내가 회사에서 뭔가 그 디자인 피드백을 주거나 내부 컨펌을 팀원들과 할 때 디렉션이 선명해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맞아. 내가 더 선명해지니까 회사도 또 선명한 방향으로 간다는 경험도 나도 많이 했던 것 같아. 이전에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해의 폭이 생기고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부정적인 상황들을 경험했었는데, 나의 생각들을 선명하게 정리하고 나서 프로젝트도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움직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 생각이 정리된 거를 가지고 외부에 강연을 했지만 결국은 아마 내부 팀원들한테 공감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팀원들과 같이 공유함으로써 어떤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조금 더 쉽고 공감 얻을 수 있도록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회사 내부에 팀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각자의 생각들이 되게 파편적으로 되게 다양해지는데, 이것들을 내가 온전히 피드백 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지는 상황들이 어느 순간 생기더라고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업의 본질, 소비자의 상황, 문제 해결, 최적의 컨셉, 모두가 생각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거고 모든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되어야만이 제가 회사 내에서 컨펌을 할 때 디렉션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없으면 주관적인 생각을 저한테 가져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리즈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업의 본질, 의자를 팔아요. 소비자의 상황, 의자를 경험해보는데 의자만 경험해보고 있어요. 문제 해결은 의자는 항상 책상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온전하게 자세가 올바른지, 화면의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촉감이랑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에 대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는데, 책상이라는 요소가 있어야만이 의자는 온전히 체험이 가능하다. 그럼 최적의 컨셉은 책상과 의자가 함께 놓여진 공간을 디자인했었을 때 일체화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디자인이 무형의 것들이잖아요. 정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도 부정할 수 없는 선명한 정답을 찾아가 나가는 과정, 이게 모여서 가장 합리적이고 남들과 구분되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찾아낼 수 있는 디자이너의 시선, 엄청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사례별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런 것들이 엮여져서
솔루션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도 되게 궁금해. 시작은 아뜰리에 사무소라고 하는 방식에서의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과거에 디자이너 사무실의 유형을 아뜰리에라고 정의했던 거는 미술 시장에서 갤러리에 소속되어 있었던 아티스트가 자기 이름 걸고 소규모의 아뜰리에를 만들면서 정의 내리신 거거든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곳. 아뜰리에 사무실이라고 하는 곳이 15명, 20명 정도인데 어느 순간 회사가 30명이 된 거예요. 어떻게 많은 인원들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까지 이르게 할 것이냐를 봤더니 랜도, BIG, OMA, 노만 포스터, 그 헤르조그 드뮤론, 그 다음에 헤더윅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는 언어와 정당성을 가지고 결과물이 항상 우월하게 나오느냐를 본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매번 매 순간 다르게 접근해서 그 결과를 만들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집단지성의 힘을 가지고 회사가 정의 내려온 전달 방식이 내재화된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돼요.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았었던 상황들을 선명하게 사무실 내부에 내재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인원을 늘리고 규모에 확장할 수 있는 전문 설계 회사로서의 자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시작됐었던 거고 그 부분을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아틀리에 아키모스피어는 아틀리에를 붙이고 있는데 헤드윅이라던가 굉장히 큰 규모의 사무소를 일궈 나가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굉장히 나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 처음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헤더윅을 지원을 하게 된 케이스도 나의 주관이 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회사의 방향을 그려나가려면 시스템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헤더윅을 지원하게 됐던 것 같아. 이렇게 인사이트 단위로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던가 디자인 프로세스라던가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구축해 나가려는 근거와 이유는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저는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30명이 넘어갈 때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지극히 상업적이야. 너는 디자인 색이 없고 경영자만 된 거야. 이런 얘기예요. 아뜰리에라고 하는 규모가 컨트롤 가능한 규모를 15명, 20명 이내. 저는 이 부분이 보편화된 인식인 거지. 사회의 상황과 룰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인원이 많고 규모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회사가 선택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또 달라진다고 생각돼요. 맞아. 다들 디자인을 잘하잖아요. 시스템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는 추진력만 내부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압도적인 크기와 내용으로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최근에 들었던 어떤 작은 인사이트였는데 1000명과 함께하는 고민과 100명이 함께하는 고민과 10명이 함께하는 고민의 그 크기를 따지면 그 크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대. 정호 씨가 했던 얘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규모가 만들어주는 그 규모만이 할 수 있는 일들에서 전략가적 어떤 그런 경영,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준 것 같아서 다양한 유형의 회사들이 현재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규모 있는 회사로서 성장 가능한 선례를 만들면 남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많은 시행착오와 부딪힘과 역경이 있긴 하겠지만 누군가는 따라올 때 좀 더 쉽게 그 규모와 크기를 만들면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항상 배고파했던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따라할 선배. 우리도 누군가를 벤치마킹을 하고 비슷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내꺼화 시켜 나가면서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한 한국의 어떤 디자인 사무소들이 있었나 하면 가능성만 비춰주고 없어졌던 곳도 되게 많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가 상당히 고민 중에 하나잖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테리어 시장과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 회사들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들을 꽤 오랜 시간 가졌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방식은 달라야 된다고 계속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무언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과거의 선배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회사의 유형들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 동료들하고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 내가 만약에 위대함을 꿈꾼다고 한다면 위대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의 태도와 인식과 시야와 실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를 투영해서 바라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 보이거든.
그런 역량을 이뤄낸, 그런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을 더 조사하고 그들의 인사이트를 내재화시켜서 행동 단위로 그냥 옮겨 나가는 과정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디톡스를 찍고 있는 거랑 공간이 완공이 되고 나면 인터뷰와 실제 경험담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들을 해나가잖아요. 미디어로 전환되는 시기에 좀 선제적으로 그 부분을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 그 회사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기록하고 결과물들을 하나하나 아카이빙하는 그런 그 액션 자체가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봐. 우리 스스로의 성장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활용되고 그들에게 어떤 확신을 준다고 한다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되게 민망하잖아. 카메라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쑥스럽고 뭐 좀 벅찬 이야기이긴 해. 뭐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제가 설계를 잘해서 설계비를 높게 받는 게 아니었었어요. 세무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높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 거래로 바라봐야 되지. 이 팀이 디자인을 정말 잘해. 그러니까 많이 줘야 돼. 디자인을 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